안녕하십니까. USCIH 손호택입니다. 오늘은 MSA사의 RTF4XR을 어떻게 켜고 끄고 그리고 충전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품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전원을 켜게 되면은 계속 무슨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센서 디스커버리라는 부분은 약 20초 동안 진행됨으로써 이 마크가 뜨셨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20초 정도 지나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새 구멍으로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잘 작동되어 있는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표시가 되고요. 하이 알람, 로우 알람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STL, TWA 노출 기준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과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0점 조절을 한 날짜, 그리고 프레시 에어 셋업이라고 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고요. 프레시 에어 셋업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장비가 안정화가 되면서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블루투스 장치가 연결되면서 실시간으로 농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킬 때 나타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장비를 끄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를 끄는 방법은 장비를 들은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장비가 꺼지게 되면은 이와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커넥션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비를 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기를 제일 처음 작동시켰을 때 띠 소리와 함께 나오는 화면은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전체 디스플레이 체킹 화면입니다. 이 전체 디스플레이가 잘 나오는지 체크 화면이 뜬 후에는 제조사에 대한 MSA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품명, 모델명이 뜨게 되겠죠. RTF4XR. 그 다음에는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뜨는 FCC 같은 경우에는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라고 해서 미국 통신 규격을 만족한다. 그리고 그 통신 규격을 만족하는 인증 번호 정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IC라고 나오는데 이건 Industrial Canada라고 해서 캐나다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인증 번호고요. 등록 번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블루투스 소프트웨어, 설치된 블루투스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센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장착된 센서에 대해서 기기가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 20초 정도 소요되고요. 센서 디스커버리 다음 화면으로 폭발한 게 LEL 값으로 설정된 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RTF4XR은 메테인, 부테인, 프로페인, 펜테인, 노네인, 하이드로젠, 컴버스터브 여러 가지 가연성 가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설정된 가스 값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톡식가스, 독성가스라고 부르는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유닛으로 설정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ppm 단위로 설정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는 로우 알람이라고 해서 낮은 농도에서 오는 1차 알람 표시가 나옵니다. 가연성 가스는 10%에 도달했을 때 1차 알람이 나오고요. 일산화탄소는 25ppm, 황화수소는 10ppm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1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알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 알람 세팅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LEL, 폭발한 한계 값이 20% 이상 되게 되면 하이 알람이 발생하고요. 또 산소값 기준으로 23% 이상이 되면은 또 이게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산소농도 너무 높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하이 알람이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100ppm 이상, 15ppm 이상에서 하이 알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나오는 것은 STEL이라고 해서 15분 동안 노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 15분 동안 노출 기준이 일산화탄소 기준으로 해서 100ppm 이게 잡혀 있고요.
또 그 다음은 TWA라고 해서 8시간 노출 기준이죠. 8시간 노출 기준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25ppm, 황화수소 10ppm 요 정보, 저희가 입력해 놓은 요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TWA 값 다음으로 표시되는 것은 설정된 캘리브레이션 가스, 0점 조절 가스의 농도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시간, 그리고 현재 날짜, 마지막으로 0점 조정이 수행된 날짜, 여기 있죠? 그 날짜가 표시되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표시되는 FAS, Fresh Air Setup이라고 해서 장비가 위치하는 환경 자체가 위험 요소가, 오염물질이 없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을 프레시 에어, 깨끗한 공기로 가정하고 센서를 한 번 더 자체적으로 0점 조절하는 프레시 에어 셋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원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프레시 에어 셋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면은 약 4에서 5초간 반짝거리다가 안정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안정화 상태부터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진행이 되고요. 또한 장비에서 주변 농도를 실시간으로 검침해서 사용자에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비를 켜게 되면은 나오는 화면에 대한 모든 설명이었고요. 더 자세한 사양 설명 필요하시면은 언제라도 5테크놀로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충전하실 때는 제품의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이 오픈된 상태에서 충전기 잭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껴서 연결하고요. 그 즉시 우측 상단에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제품에 이제 LED가 붉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을 통해서 현재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충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LED가 녹색으로 색깔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표시도 충전이 진행되는 표시가 아니라 완충됐다는, 배터리 4칸이 꽉 차 있는 완충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전잭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잭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충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충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까지 수행됐었던 측정 기능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간혹 사용자분들 중에서 배터리 신경 없이 23시간 365일 돌리고 싶다 하시면서 작업장 내에서 충전기를 연결해서 측정하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충전잭을 통해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처기는 기본적으로 방폭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걸 방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충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원이 완전히 꺼지면서 충전 기능만 수행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 스마트폰도 디스커넥트 돼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TF4 XR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시간 이하 충전 시간에서 24시간 이상의 작동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 중에 전원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충전만 짧게 4시간 하시고 작업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5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